네, 이번 영상에서는 회피형 전남친 전여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회피형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실제로 따라오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회피형은 거르는 게 답이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하길 애착 유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나랑 잘 맞냐 맞지 않냐, 또는 내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냐 없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피형과 불안형은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학 이론에서 회피형, 불안형 연애는 피할 것을 권장한다 라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정. 자, 무슨 함정이 있냐? 첫 번째는 처음부터 얼굴에 회피형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한눈에 그 사람을 회피형인지 모르니까 만나다 보니까, 혹은 갈등 상황에서, 아니면 이별 상황에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회피형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가 회피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마음을 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더 끌린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이 불안형이 회피형한테 끌리는 이유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2-1, 2-2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는 심리적인 이유인데, 회피형이 불안형에게 주는 그런 신호들, 뭐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불안형의 애착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 초조라는 감정이 불안형들에게는 애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정들이 없으면 뭔가 밋밋하고, 연애가, 그래서 안정형을 만났을 때 불안형들은 다소 재미없거나 좀 지루하다, 이런 감정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피형의 겉모습, 예를 들면 뭐 과묵하거나 어른스러워 보임, 아니면 또 자기 일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불안형에게는 처음에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안형은 계속해서 회피형에게 끌림을 받고 회피형과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럼 문제는 뭐죠?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대, 그 상대랑 헤어지더라도 여러분은 또 회피형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점이 있어요. 다행인 점은 애착 유형은 실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논문과 실제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으며, 전체 인구의 대략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애착 유형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상대도 충분히 회피형에서 안정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방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회피형 상대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즉, 나를 다시 원하게 만들까, 어떻게 나를 다시 원하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선 우리가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회피형이 왜 지금 이별을 선택했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왜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어 기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방어 기제가 뭐죠? 방어 기제?
회피형들한텐 회피 성향이 방어 기제겠죠. 자, 이 방어 기제는 언제 사용하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방어 기제인데,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또는 행동을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회피형들한텐 요게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회피하는 성향 자체가. 자, 이들은 그러면 왜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냐? 뭐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냐?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이들은 자신의 바운더리, 즉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위험 상황이라고 인지한다. 그래서 상대가 이 경계를 침범하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밀어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지는 이 친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밀어낸 거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밀어내냐? 보통은 남 탓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밀어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네가 지나치게 의존적이야. 너 애정결핍 아니야? 애정결핍? 애정결핍 아니야? 아니면 뭐 연인 사이라도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뭐 이런 말들로 여러분을 밀어낸다는 거죠.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회피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등 상황 자체도 싫어하지만 이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특히 극도로 싫어한다. 자,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싫어하냐?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건 결국 뭐죠? 감정적 교류와 연대가 필요한 일인데, 이것 자체가, 감정적 교류와 연대 자체가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상적으로 이런 감정적 교류와 연대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피하죠. 그리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죠?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 문제를 대응했을 때. 그리고 속마음 얘기를 잘 안 해요. 하지 않으며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다. 왜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감정적 유대라고 보기 때문에 친밀감을 원하지 않는, 지나친 친밀감을 원하지 않는 회피형은 이런 것들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론이 들 것 같은데 무슨 반론이냐면, 아니 그러면 연애는 왜 하려 하는 거야? 혼자 그냥 살지. 왜 연애를 하려고 해서 연애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자신을 그냥 방어하려는 전략일 뿐이다. 회피라는 그런 행동, 회피라는 선택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지, 이들도 애정 욕구는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애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이들이 자신의 영역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연애 시장에 들어왔을 때, 즉 안전기지가 생기면 조금씩 마음을 연다. 그래서 이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게 여러분이 회피형과 연애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방법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하나씩 다뤄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가 이별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별 직후 실제로 회피형들이 오히려 홀가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안형들은 더 불안해지죠. 이별 직후에 회피형들이 홀가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홀가분해 보일까요? 잃어버렸던 안전기지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홀가분하고 편안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라는 거죠. 이것도 잠시. 결국 다시 안전함을 느끼면 사람의 기본 욕구인 애정의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 비로소 이들은 이별을 후회하게 된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안전기지만 확보를 해주면 된다. 그럼 이 안전기지를 확보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왜냐면 안전기지가 확보되면 안전함이 확보되고, 안전함이 확보되면 결국에 그들은 이별을 후회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목적은 그들의 이별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안전기지를 확보시켜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볼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후회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최소한의 매력은 남아 있어야 한다. 자, 최소한의 매력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나 이별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상대를 쫓는다면, 아니면 쫓았다면, 상대에게 여러분은 강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도 후회라는 감정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를 지나치게 쫓으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불안형이라면 이들이 도망갈수록 여러분은 쫓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지 그들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만 남습니다. 여기 이게 해결되면은 이제 회피형과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은 원만해질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는 겁니다. 일단 수용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남 탓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난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때 마찬가지로 맞불을 놓는다면 관계만 악화되고 상대의 방어기제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 것. 자,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와 나는 애초에 인지구조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어야 함. 자, 요 두 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갈등 조정, 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거듭 말씀드렸듯이 불안형에게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회피형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불안형은 애착 활성화 버튼이 눌려서 더 상대를 쫓고 몰아붙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냐? 이건 물리적으로 멈추시면 돼요. 어떻게? 이때는 즉시 뭔가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상대와 아예 시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시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화가 났으면 대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잠깐의 시간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시공간을 분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애착 활성화 버튼이 눌려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 접근할 때는 문제 해결보다는 시선을 돌릴 만한 흥미로운 주제나 상대의 관심사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감정에 많이 호소하는데, 일단 감성적인 연락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으로 가볍게 소통. 예를 들면 위에서 말씀드린 상대의 관심사 혹은 흥미로운 주제, 이런 것도 뭐 많겠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같이 갔던 식당 이름 뭐였지? 이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얘입니다, 얘. 여러분들과 상대 사이에서 이런 지금 사건과 무관한 다른 거를 꺼내야 돼요. 다른 거를 꺼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상대의 초점을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외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별 상황에서 상대가 단호하거나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를 꺼내는 게 조금 망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툭 던지는 게 맞나 싶은데, 오히려 이들은 초점이 갈등 상황에서 머문다면, 계속 이 얘기만 한다면 사실 대화에 쉽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한다면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죠? 상대가 계속 어물쩡 피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이별 상황에서 상대가 단호하거나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상대는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증거이며 현재 불안전한 상태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계속 쫓지 않을 수 있다. 상대도 사실은 나도 힘들지만 상대도 힘든 상황이다. 이것들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논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건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스스로 잘 결정을 해 보셔라. 하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피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다만 이거는 내가 설득을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 지금 이런 과정들, 수용하는 과정들을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다는 아주 험난한 전제 조건을 통과한다면 여러분이 회피형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걸 감당 가능한 사람인지 체크해봐라. 이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 감정으로만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관계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은 파국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만약 이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1대1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 이런데 후기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회피형과 제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요약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1대1 상담을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